온몸이 배설물과 구더기에 뒤덮일 정도로 방치가 된 아내. 결국 아내는 사망했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 처음에 적용됐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었다고요? 군 검찰이 육군 부사관 A씨를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서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기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왔는데 군 검찰이 살인 혐의로 혐의를 바꾸어서 기소한 것입니다. 군 검찰은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아내의 의식이 흐려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를 감행합니다. 당시 아내는 전신이 배설물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신체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사관 A씨는 당시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라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전문가는 숨진 아내가 오랜 기간 방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더기는 산란 후 8시간 내지 24시간 후에 유충이 될 수 있어서 만약 여러 마리에 의한 반복 산란이 있었다면 보다 장기간 방치를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편은 그래놓고도 아내의 상태가 저렇게 될 때까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 정황들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에 따르게 되면 아내는 사망할 당시에 어깨와 배 욕창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부 괴사가 일어났는데 짧아도 3개월 전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 이상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부터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폐소생술에 의한 거 아닙니다. 특히 두꺼운 1번 갈비뼈가 심폐소생술로는 그 골절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래에 의한 폭행에 의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해 보고 있는데 아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예. 아내의 몸에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바로 수도 사용량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방치해놓고도 그건 못 참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악취가 퍼지는 걸 막으려 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아내의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을 지난 8월로 보고 있는데요. 무더위로 인해서 악취가 빠르게 멀리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 해당 방송에 따르면요. 이 시기 전기 요금과 수도 사용량이 작년 대비 급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전기 사용 급증과 관련해서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수돗물을 한 달에 40톤 이상 썼는데 이는 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보다도 2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시신부패의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종일 물을 틀어놓고 에어컨도 가동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편 아내가 사망하기 열흘 전에 처갓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내가 사망하기 열흘 전에 처가에서는 아무것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딸에게 홍어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태연하게 감사 인사까지 전하면서 홍어가 맛있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급증했던 그 시점부터 부사관 남편은 친구들에게 빈번하게 연락을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등 전혀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처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멀쩡한 이런 남편의 역할로서 보이고자 한 심리가 작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내의 상태를 좀 살펴보면 단순히 외력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쉽사리 아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런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는 자신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려는 욕구는 컸을 것입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에 남편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썼다고요? 병원 좀 데려가줘라고 썼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아내가 최근까지 남편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내가 사망 전까지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남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중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